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돼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근데 최근에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인데요.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석 결정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제가 한 3주 조금 못 됐습니다. 못 됐습니다. 그럼 적응은 되셨습니까? 아직은 조금 회복이 좀 덜 됐습니다. 적응 중에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근데 아무튼 이 보석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뭐 국민의힘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대한민국이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 사건을 좀 깊이 있게 속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고 어느 정도 뭐 정치적인 이런 공세의 일환이다 이렇게 정치 생각되고요. 공세 정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좀 그걸 여쭙기 위해서 모셨는데 일단 그걸 여쭙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혐의 사실부터 먼저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크게 두 갈래입니다. 네. 하나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서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이고 예. 또 한 가지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유동규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았다. 이 두 갈래 아니겠습니까? 크게 그렇습니다. 놓고 본다면 예. 지금 여기서 새로운 증거와 증언 내지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게 어떤 혐의와 관련된 겁니까? 두 가지 다 관련된 겁니다. 두 가지 다 있습니까? 정치자금법하고 그다음에 뇌물죄인데 직접적으로는 그 뇌물죄. 예.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이 제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대선 경선 자금을 요구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장 큰 이제 그걸로 먼저 기소가 되고 예.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거를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서 10몇 년 전에 처음으로 대장동 업자와 유동규가 간에 오고 간 돈 그거를 갖다가 유동규가 하나도 쓰지 않고 저와 정진상 실장에게 자기는 다 전달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혐의자가 돼버립니다. 뇌물 수수자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형량이 높았는데 거기에 대한 최근에 이 직접적인 증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유동규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네. 혐의의 입증 증거가 뭐였습니까? 검찰이 제시했던 게. 검찰이 제시한 거는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는 거죠. 진술. 예. 그리고 이제 유동규에게 돈을 제공했던 대장동 민간업자죠. 남욱 변호사. 네. 이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거기에 동조하면서 검찰과 유동규의 증언,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의 동조 이렇게 이 3인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나왔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그 뇌물 관련해 가지고 유동규가 저한테 돈을 줬다는 거를 옆에서 자기가 그런 거를 갖다가 들은 기억이 있다. 그렇게 법정 증언한 남욱 변호사가 네. 최근 다른 법정에서 사실은 그때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2022년도에 검찰 조사에서 검찰들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자기가 그냥 법정에서 들었다고 그렇게 허위 증언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진술을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겁니까? 법정에서 했습니다. 최근에. 예. 최근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8월 12일 재판에서 8월 다른 사건 12일 재판에서. 재판에서? 예. 그럼 그 속기록 이런 것도 남아 있겠네요. 그럼 남아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유동규 씨가 우리 그 부원장님에게 돈을 줬다라는 입증 과정에서 중요한 목격자 내지 증인이었던 사람이 네. 증언을 번복을 했다 내지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제가 그 업자들한테 요구해서 6억을 갖다 정치자금으로 받고 그다음에 10몇 년 전에 뇌물을 갖다 억대를 수수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혐의가 지어졌는데 검찰들이 그렇게 수사를 많이 했는데도 입증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진술.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 예. 남욱 변호사는 그 얘기를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검찰 조사받을 때 검찰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네. 검찰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한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검찰이 이거는 기획해서 짜맞추기 처음부터 이거는 조작 수사고 이렇게 증인들을 갖다가 그 과정에서 회유하고 형량거래를 하고 이런 의혹이 굉장히 짙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럼 또 다른 뭐 증거나 증언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 말고.
대장동 업자와 이제 유동규 간의 돈 거래가 있었던 이제 12년 전에 유동규란 이 친구가 철거업자한테 예. 3억의 차용증을 써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 철거업자한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쓸 정도로 돈의 이 흐름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거를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본인이 13년도 이전에 그 돈을 9천만 원에 합의해서 다 갚았다. 상식적으로 3억의 차용증을 썼는데 9천에 합의했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잠깐만요. 정리하면 10년 전이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부원장님이 유동규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시점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그때입니다. 사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대장동 업자로부터 처음으로 뇌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받은 돈을 저와 정지상한테 다 줬고 철거업자한테 그 갚아야 될 돈은 이전에 갚았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정리해 보는데 그럼 유동규 씨가 우리 부원장님한테 줬다는 뇌물의 원래 원천은 출처는 네. 그 철거업자한테 빌린 돈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대장동 업자한테 그거를 받아가지고 예. 철거업자한테 갚아야 되는데 철거업자한테는 자기가 이전에 합의를 봐가지고 9천만 원을 다 갚았고 네. 그 돈은 저와 정진상에게 뇌물로 자기가 본인은 안 쓰고 전달했다. 이렇게 혐의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요. 그런데 이 철거업자가 법정까지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최근에 예. 사실 확인서를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요? 13년도 전에 유동규가 9천만 원을 갖다가 합의해서 갚았다는 건 거짓말이고 14년 말까지 자기가 모두 다 받았다. 그 3억 원을 상환 받았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업자한테 받은 돈, 대장동 업자한테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예. 철거업자한테 갚았거나 개인적으로 썼거나 이게 아,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유동규 씨가 대장동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중에 일부를 부원장님한테 뇌물로 줬다는 네. 게 기소 내용인데 네. 지금 철거업자가 유동규 씨한테 돈을 빌려줬던 네. 철거업자에게는 자기가 3억을 빌렸는데 그 돈을 다 돌려받았다. 예. 그러면 유동규 씨가 부원장님한테 뇌물로 줄 돈이 없는 거죠. 없다. 맞습니다. 이런 예. 얘기가 되는 건 정리하면.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철거업자가 그 돈을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게 네. 사실 확인서까지 그럼 재판부에 제출을 한 겁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서를 네, 예. 돌려받았다? 네. 근데 혹시 그러면 유동규 씨가 네. 다른 데서도 또 돈이 조달이 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제 그 이전에 보니까 12년도, 13년도 직전에 예. 뭐 채용을 알선하면서 이제 뇌물을 수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큰 핵심은 이 대장동 업자와의 이 돈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사실은 저희 변호사분들이 여러 가지를 밝혔어요. 네. 막 집을 17평짜리에서 47평으로 이사 가고 그다음에 그때 막 골프를 배우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검찰 수사와 그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배제된 거죠, 전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건 사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인데 부원장님만 모시고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예, 맞은편 입장에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네, 예.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철거업자의 사실 확인이나 네.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번복이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네, 최근에 그러면 있었습니다. 이게 네. 진실의 기초에서 한 게 아니라 혹시 그 환경 변화, 예를 들어서 정권이 교체가 돼서 네. 정권이 의식돼서 그랬을 가능성도 저희는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사건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 사건 외에 여러 가지 사건에서 네. 이제 윤석열 검찰 정권이 탄생하고 최근에 한 3, 4년 동안에 벌어졌던 많은 이 정치 검찰들의 이 사건 조작과 네. 그다음에 이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이분들이 최소한의 그래도 진실은 얘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이 다음에 다른 건으로 밝혀지면 본인들이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 위증의 죄를 네네네. 나타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진실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좀 궁금한데 그 철거업자는 네. 혹시 그러면 재판 도중에 법정에 나와서 저 3억 돌려받지 않았어요. 혹시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그때 그 당시에 법정에 출석이 아니라 그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수감 상태였어요. 다른 사건으로 이분이? 수감 상태여가지고 예. 그 법정에서 이분이
그 공황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자기가 기억도 잘 안 나고 진술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거의 진술을 회피했습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예. 그런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예. 사건의 공소 내용과 반대되는 그런 증언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이분은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예. 지금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던 것은 위증죄까지도 감수하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것인지를 여쭤보기 위해서였는데 네. 진술을 회피했다면 그건 아닌 것 같고 네네. 남욱 변호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욱 변호사는 사실 여러 가지 그 사건으로 그 지금 뭐 기소 내지는 이렇게 사건에 연루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게 재재판에서 또 이제 다른 재판에서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밝혀지면은 굉장히 다른 사건에서 형량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네. 불리한 위치에 아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지 위증죄가 않아서 성립이 될 생각됩니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했던 근데 법정 이제 기술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그 위증에 비해 가지고 이전에 검찰로부터 이 면책받은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건 결례되는 질문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예. 확인사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그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이나 철거업자의 사실 확인서가 나오는 과정에서 혹시 부원장님이나 부원장님 측이나 변호인단이나 아니면 네. 다른 제3자가 네. 이 두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진술이나 이런 거 혹시 요청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뭐 저기 그 다른 재판에서 법정에서 본인이 증언한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철거업자 그분도 예. 사실원서를 통해 가지고 그 이 사실을 밝힌 거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거는 그런 건 없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체 없다. 예, 예, 요청한 네. 적 없다라는 예,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 유동규 씨가 그 부원장님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했을 때 검찰이 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뇌물을 전달했던 정황이 제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이 기가 막힌 거죠. 이 뇌물이라는 게 사실은 돈이 왔다 갔다 한 건데 예. 그 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돈을 찾지 않고 그냥 그 진술만 갖고 저한테 혐의를 갖다가 이제 씌웁니다. 근데 그 돈의 사실을 확인하니까 저는 뭐 사실은 그때 대선부터 해가지고 뭐 실무 라인까지 그다음에 과거의 뇌물 관련해 가지고 저와 관계했던 뭐 제 친인척 뭐 샅샅이 저기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술로 계속 이거를 가공하고 진술을 갖다 키워가는데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유동규가 썼던 사실들 그런 사실들은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항소심까지 가면서 거의 검찰 수사관 이상으로 많이 밝혀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런 게 채택이 안 된 거죠. 언제 어디서 돈을 전달했다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나 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법정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이제 됐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장 이제 본질적인 사건 정치자금법 관련된 건데 21년도 제가 그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그 이 위치 추적되는 예, 이러한 예. 시스템을 갖다가 보니까 재판 나와서 보니까 11년 동안 이걸 키고 다녔더라고요. 부원장님. 예. 제가 뭐 뇌물 받고 무슨 뭐 정치자금 달라고 그러면 그런 거 키고 동선이 다녔겠습니까? 다 남아 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저희 변호사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처음 제가 보석 나와가지고 이거를 열어보고 제가 소름이 돋았는데 거의 시시각각으로 제 동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제 정치자금을 특정하면서 세 차례 제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나는 여기 없었다. 네, 예. 이게 다 입증이 됐다는 입증됐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기가 막힌 게 그 항소심에서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세 차례 감정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했는데도 법원에서 이거를 갖다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낸 의견서 이 타임라인은 그렇게 뭐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저한테 1심과 똑같은 그 중형을 선고합니다. 안 받아들여진 겁니까? 안 받아들여진 예.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2심까지 지금 끝났고 네. 대법원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어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사실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법리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뒤집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기본적인 팩트와 워낙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법률심이라도 그 안에 심리 미진, 심리를 기피하게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뭐 채증법칙 위반의 이러한 형태들 그다음에 법리 오해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뇌물죄라고 법리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네. 그게 뇌물이 아니라 이들 간에 오고 간 그러한 거래이고 그다음에 정치자금도 이들 간에 오고 간 뇌물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 사실들이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 좀 깊이 있게 사건을 들어보면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부원장님은 일관되게 지금 그런 사실이 없고 억울하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검찰은 왜 엮으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시점을 잘 보시면은 제가 22년도 대선이 3월 9일 날 치러집니다. 3월 9일 날 대선이 치러지고 윤석열 검찰 정권이 탄생하고 검찰 수사팀이 전부 다 윤석열 라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관련된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무려 10년 동안에 자기들 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 통화 녹취한 거 여기에 제의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특수부 검찰들이 아까 얘기한 그 진술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저를 10월 19일 날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유동규가 석방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1월 달에 남욱 변호가 석방되고 정진상 정책시장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2월 달에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됩니다. 타겟은 이재명 대표였다. 그렇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정적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측근들을 갖다가 먼저 잡기 위해서 네.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게 결국은 실패한 거죠. 성공한 거죠. 저한테는. 예, 그 대표한테는 실패했지만 저는 그래서 그 12월 3일 작년도 그 무지막지한 내란의 출발이 예. 저는 검란이었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 일맥상통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